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11월 20일 일요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제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생각이에요. 그동안 금토일에 모두 집중을 했는데, 동영상까지 찍다 보니까, 또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이 토요일 날 게 자꾸 공중에 뜨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거를 일단 좀 몸에 좀 더 익히기 전까지 금요일 거를 텍스트 예상으로 좀 돌려놓고, 토요일 일요일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인사를 먼저 좀 드리고, 나중에 좀 더 익숙해졌을 때에 그때 금요일 것도 같이 다시 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같이 하던가, 그런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이렇게 중간에 하루 정도가 이렇게 빵꾸가 나는데, 토요일 게 금요일 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조금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휴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또 그런 쪽에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들도 무시 못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실수 없이 좀 해볼 생각이고요. 자, 이제 일요일은 부산과 서울 거 딱 두 개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지난주보다 월등히 많이 터졌죠. 지난주도 쉽지 않은 그런 경마일이었는데, 뭐 메인 승부 경주로 57배짜리 한방 주력으로 지난주는 이 부산 교체 경주 때 일요일 날 때려드리기 위해서 힘을 실어드렸는데, 그런 거 명함도 내밀지도 못할 정도로 뭐 큰 배당이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복숭식 쌍승식은 제가 한방 주력으로 때렸다는 거는 삼봉이나 삼쌍 같은 게 아니라, 복숭식은 31.6배짜리, 쌍승식은 57.0배짜리, 그걸 한방 주력 막군으로 때려드렸단 말이에요. 지난주 6경주 메인 승부 경주 때. 근데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삼복순과 삼쌍승식에서 굉장히 배당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욕심나죠. 예상하는 입장에서 그런 배당 하나를 잡아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 3착, 2, 3착 그런 경주들이 5개 나오면 그날 경기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더라고요. 1, 3착으로. 정말 약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2배, 3배로 갚아주는 박준영의 그 스타일을 아마 오래된 그런 식구분들이나 팬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일단 부산교차 1경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산교차 오늘 경주들이 경남일법의 대상경주가 6경주에 시행이 되고, 서울은 5경주 때 과천시장배 대상경주가 또 있습니다. 두 경주 모두 다 2세 암말들만 출주를 하고 있는데, 뭐 국내산 마들만 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외산 마들도 같이 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전개나 또 추리 같은 것들이 가능한 그런 경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뭐 적중하는 사람이 장땡이고 이기는 사람이 오야봉 아니겠습니까? 예. 자,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기 편성이죠. 이세마 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 이게 이세마 경주가 시행이 되면서 어떤 마필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3번 로켓롤이라는 마필이에요. 13초형. 아마
서승훈 기수가 금요일 날 기승을 했던 마필 중에 제가 이거 거품으로 썼잖아요. 와야 된다고. 그 마필이 1경주 때 승리 매직킹이라는 마필이었어요. 라이스 쪽에서가 내보냈던 마필. 근데 그 마필도 주행 검사 당시에 200m 스타트 파롱 타임이 13초 1을 끊었습니다. 여기도 로겐드롤이란 마필이 13초 0 플랫을 끊었어요. 이건 거진 습성 자체가 도주예요, 도주. 이 정도 능력이면요, 여기서는 선행 나갈 수 있는 게 13초 7이었단 말이에요. 송경훈 기수의 켈러킨이라는 마필. 그리고 데뷔전에 입상을 차지했던 불의 축제라는 마필이 13초 9를 끊었어요. 아마 근데 이건 조금 더 빠르게 붙어질 겁니다. 직전 경주처럼 뒤늦게 올라오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마필들이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정대훈 기수가 잘 알고 있어요. 정대훈 기수는 이번 주 금요 경마는 금요 경마 때 경마 팬들 믿음에는 완전 빵점이었습니다. 빵점. 좀 달라지길 바라야죠. 달라지길 바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마 팬들도 뭔가 반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대훈 기수가 엉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 없어야 되겠죠. 여기에 로겐드롤이라는 마필이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일단 스타트 능력이 가장 셉니다. 세요. 1200m와 1000m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믿고 볼 수밖에 없는 로겐드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실전에서 뛰어본 마필과 그러지 못한 마필들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또 하나의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번 인기순위 데뷔전에서 10위짜리였어요. 3번, 9번 이게 대길로 팔려나가는데 얘네들 틈바구니를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 한 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뷔전 당시에 인기순위 10위였는데 얘가 4착을 들이댔어요. 올라오는 그림 자체가 굉장히 멋졌습니다. 초반에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올라오는데 거의 빨리 주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추입으로만 올라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앞을 치고 나가는 힘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게임 아웃이에요. 게임 아웃입니다. 성실킹.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해야 진짜 제맛인데,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그 말 나니까 임성실 기수 조교 때 부상당해갖고 다 교체해야 되는데 빠른 쾌유를 비력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실킹이라는 마필이 저는 상대적으로 아주 재밌어요.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뒷심은 검증되어 있는 상황에서 13초 0으로 가장 빨라요. 여기서 거리는 1200m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앞에 나가는 마필도 빠르게 끌고 가지 못해요. 늘어난 200m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힘 자체는 실버킹이, 성실킹이라는 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불명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 노려봅니다. 노려야 됩니다. 성실킹. 7번 성실킹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일단 잡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3번 로겐드롤을 가져가느냐 9번 불의 축제를 가져가느냐. 저는 불의 축제를 주력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로겐드롤, 또 하나는 5번 위드선 5,200만원짜리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는 거. 얘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7번 9번 한방, 7로 거 3번 5번 반주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기차 1경주였습니다. 부산기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고 있죠. 출주한 마필들 중에 재미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1400m 경주거리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국산만 5근짜리라고 그래도 조금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기 순위 1위로 팔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 마필이죠. 썬더퓨리라는 마필. 1200m까지 밖에 뛰어본 마필이 아닙니다. 물론 4마신 차이로 다소 여유가 있었긴 합니다만 1400m와 1200m에 대한 그 자세 자체가 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어떤 마필이 여기서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죠. 두 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10번 특급 캠프도 팔려나가긴 할 텐데, 이 마필은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삽자까지 들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안쪽에 동부스타라는 마필, 이거는 완전 깡취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죠. 직경중주까지 그랬습니다. 여기에 2번 마이스타라는 마필. 근데 2번 마이스타라는 마필은 여기서 선행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신윤석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래도 신인들 중에서 루키 기수들 중에서 그런 대로 타준다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수, 바로 신윤석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부스타라는 마필이 깡취입으로 올라온다 말씀 전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깡취입으로 올라오더라도 편성을 봤을 때 1300m에 대처하는 자세 자체가 14초 1위 선행을 나갈 정도면 여기서는 14초 4를 끊습니다. 동부스타가. 그건 선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뒷심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의까지 나갈 수 있는 찬스라면 그거는 못 참죠. 그거는 못 참는 겁니다. 터지라고 만들어 놓은 경주에 정직하게 9번 놓고 때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1번 동부스타나 2번 마이스타, 두 스타 중에 하나는 여기서 우승 스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9번 썬더필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질 않고 1번 동부스타나 2번 마이스타 둘 중에 하나를 머리로 잡고 들어가는데, 지금으로서는 1번 동부스타를 조금 더 세게 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편성이다.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는 어떤 마필이 축으로 잡더라도 1번을 축을 잡으면 2번을 주력으로 때릴 것이고, 2번을 축을 잡으면 1번을 주력으로 때릴 것이고, 이게 이 경주의 포인트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축으로 본다 그러면 1번 동부스타를 좀 더 세고 재밌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삼복승과 삼쌍승시까지는 꼭 동부스타 봐주셔야 돼요. 자, 이 경주는 딱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막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경주 부산교차. 부산교차는 3경주와 6경주 두 개 경주를 잡아놓고 있는데, 6경주는 메인 승부경주죠. 그리고 3경주는 배당 승부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배당을 확실하게 좀 한번 노려보고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판이 바로 이 경주가 되겠는데, 경주거리도 늘어나요. 경주거리도 이 3경주가 1600m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출전두수는 9두수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저기 다 팔려나가요. 이 중에 9번 스타마타라는 마필, 얘가 지금 깡력하게 팔려나갑니다. 승군전에서 3착들이 됐다고.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해보고 싶은 게, 이 9번 스타마타라는 마필이 셉니까? 3착들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너졌던 마필들이 지금은 손으로 꼽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서 기억도 안 나요. 경주는요,
전개와 편성입니다. 또 거리도 무시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9번 스타마타라는 마필도 여기서는 가능성이 조금 1이나 2 정도가 더 많은 마필이지 이 마필이 능력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필이 능력만은 아니죠. 정말 노려야 될 마필 하나 있어요. 정말 노려야 될 마필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말은 여기서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스피드가 없으면 대하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기서는 손 털어야 돼요. 이게 거리가 늘어났다고 추입으로만 올라오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승부를 한번 제대로 봐주기 위해서 마방에서 각고의 노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필이 초반 스타트 능력이 떨어지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마방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말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입으로 말을 끌고 올라올 때가 간혹가다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입으로 올라올 마필이 절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인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치고 올라간다는 시점 자체가 제가 말하는 거 추입해서 올라오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입을 타서 후반에 버텨낼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개척해 나가느냐 그 시점을 보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그래요. 바로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혈자리입니다. 혈자리예요. 아마 8번, 9번 스타마타라는 마필을 축으로 해서 뚫리는 구멍들이 무척 많을 거예요. 못해도 한 5, 6개 뚫릴걸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빠진다라는 생각하면 정말 신나는 거죠. 룰루랄라 하고 난 다음에 배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예요. 세지도 않은 마필이 여기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이 거들먹거리는 마필을 여기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과연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얘가 더 센 말인데 이 마필이 오히려 인기 순위에서 밀렸다. 그건 찬스죠. 그 찬스를 잡아야 배당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배당을 건지자고 여기서 승부 경주로 이 박준영이가 거품을 물고 있는 겁니다. 가자, 승부 때리자. 예, 그렇게 때려주시면 돼요. 절대 이 박준영이는 헛소리 안 합니다. 절대 헛소리 안 합니다.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꼭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10분 전 ARS.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싸지도 않아요. ARS 비용이 그냥 핫바 하나 값, 그걸로 몇십 배 되는 걸 만들 수 있다는데 왜 안 합니까? 해드릴게요. 오십시오면 됩니다. 060-300-9902 그리고 이제 자막이 들어갈 겁니다. 자막 그 밑에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MS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나중에 돼서는 직접 현금을 입금하시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개설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그걸 수용하지 못했었는데 워낙 문의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시대의 흐름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구성기차 사경주. 자, 3번 성실신화.
여기도 1600m짜리 경주예요. 1600m짜리. 근데 성실 신화가 축으로 팔립니다. 이런 축은 솔직히 인정되질 않죠. 이런 축은 인정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직전에도 팔리고 깨졌고 그 전에도 팔리고 깨졌고 잘 된 건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에서 입상을 한 거. 그때 복승시 23.4배짜리 터뜨렸죠. 이 마필이. 전 찍어 먹었습니다. 성실신화라는 마필 자체를 제가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전 찍어 먹었어요. 적중했습니다. 이거. 그건 뭘 봐야 되느냐.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거는 저는 6번 I will be free라는 마필도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성공 기수가 지금 기승정지 당했죠. 금요일날 기승정지 3일 당했습니다.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승부를 해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재밌게 보는 게 4번 윈드크로스라는 마필. 정동윤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솔직히 정동윤 기수가 기승하는 윈드크로스라는 마필이 최근 우승 10전 치르는 동안 우승은 하나도 없어요. 이창만 3번 내리 쭉 들이대고 있고 10전 치르는 동안 준우승만 4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 있게 막 한 방 팡 때리고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족한 것 대신에 꾸준함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여기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 윈드크로스라는 마필이 재밌는 겁니다. 여기선. 더군다나 부담 중량도 마이너스 4kg예요. 등짐 같은 거 몇 개 한단 막 56kg 막 등짐 확 낑낑낑낑 거리고 가나다가 툭 던져보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모래사장에서요 각반 추가 달려있는 각반이 있어요. 그거를 다리에다 메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죽어. 그런데 그렇게 한 1시간 정도를 걷다가 각반을 풀어놓고 가보십시오.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똑같아요. 전 유기경주에서 4번 윈더크로스라는 마필 지금 현 거리에 뛰어본 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산 기록으로 지금까지 뛴 걸음 자체를 유출을 해서 환산 기록으로는 초반 스타트는 선임 능력이 되겠고 후반부는 가장 빠른 또 직선 600m 기간 구간 자체도 36초 7로 가장 빠릅니다. 구영준 마방이 승부를 해줘야죠. 금요일날 하나도 못했고 딱 요거 하나 남는데 일요일날 딱 요거 하나 남았어요. 구영준 마방 일요일날 이거 하나 냈습니다. 금요일날 3마리 내봤는데 하나도 입상 못하고 승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4놓고 들어갑니다. 4놓고 6 기승경지 당한 4놓고 3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서강주 굉장히 잘 타주죠. 요즘에 5번 요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4번 6번 한방 4놓고 3번 5번 반주로 3복 3상 역시 4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모든 상식 승식이 4놓고 가주시면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부산 경주들이 대다수 그 경주 거리들이 좀 긴 거리에서 뛰는 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선 경주에 대해서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허락되질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거리를 그 다음에는 같이 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경기는 1200m 단거리 뭐 이런 식으로 1400, 1300 이렇게 편성이 들어갈 겁니다. 25분 터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피해고요. 우리는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또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유 여러모로 골치 아파요. 여기도 혼전입니다. 지금 10번 운주 히어로라는 마필이 뛴 걸음이 있어서 역시 팔려나가는 건 맞는데 이성지 기수가 직전 경주에 입상이 실패했던 인기 순위 1위짜리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안장 자체를 서승원 기수로 교체를 했어요. 지금 강은성 마방에서도 서승원 기수를 불러다 놓고 재미를 그다지 썩 하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강은성 마방에서는 좀 용병 같은 기수들 좀 많이 불러다가 태워서 성적을 냈던 그런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여기 괜찮은 강원성 마방에 괜찮은 말들이 많으니까 서승훈 기수가 여기서 좋은 성적 내주게 되면 아마 말들을 많이 얻어 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직전 깨진 바가지라 그게 세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1번 윈드아이, 5번 맨 오브 더 월드, 11번 K1, KK1, 이 중에서도 11번 KK1 같은 거, 3번 은성영웅과 같이 내보내고 있는데, 은성영웅도 직전경주 박재희 기수 기승시켜서 선전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인기순위 7위로 그다지 썩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은 여기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승군전에 4짝 대리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잘 뛰라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준비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잘 뛰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승군을 했을 때에 2급 무대에서 과연 통할 수 있느냐, 또 여기서 성적을 냈고 승군전 아닌 그냥 똑같은 3군에서 뛰게 된다면 부담 중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높아진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는 몸뚱아리냐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성적을 한 토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도 2kg가 늘어난 상황에서 은성영웅을 강하게 못 본다. 그렇다면 권승주 마방에서 11번 KK1이라는 마필을 같이 내보내고 있는데, 김혜성 기수가 KK1에 기승하면 항상 날랐단 말이에요.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KK1이라는 마필에. 전 이 경기에서 11번 KK1이 승부를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록도 3번에게 밀리는 게 전혀 없어요. 특히 1800m 뛴 경험이 없는 3번 은성영웅보다 그거를 조금이나마 1800m까지 뛰어본 경험이 있고, 또 파롱 타임도 13초 4로 느리지도 않아요. 최고 기록이 평균은 13.8로 세 번째로 빠릅니다. 외곽에서 감아 내질러 나가는 선행 능력과 안쪽에서 질러 나가는, 안쪽에서 뽑아내는 선행 능력, 그거보다 외곽에서 질러 나가는 선행 능력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 몇 번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1번 KK1이라는 마필이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다른 인기마인 10번 운주시오로라든가 아니면 불의 검 이런 마필도 그냥 꽁지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11번 KK1이라는 마필, 이 권승조 마방에서는 원래 최시대 기수가 성적을 내줬는데, 간혹 박재희 기수라든가 KK1에 기승하는 김혜성 같은 기수들이 승부를 좀 봐주고 있다는 거, 이 대목은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경기에서 11번 KK1이라는 마필 자체를 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좀 노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10번 운주 히어로가 아니라 1번 윈드하이, 1번 윈드하이, 얘를 주력으로 좀 힘을 좀 주도록 하겠고요. 11번 KK1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게 되면 5번 맨 오브 더 월드와 여기에 10번 운주 히어로를 후착으로 때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1번 1번 한방, 11번 1번 한방, 11 놓고 5번 10번 반주력, 예, 이렇게 삼복 삼상 역시 11번이 들어오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3회차.
제가 이 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잡고 들어가는 건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인기순위 1위짜리 마필이 있었죠.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날 인기순위 1위, 단승시 1.6배, 연승시 1.2배로 마감했던 킹 오브 더 매치. 그때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해서 4착으로 경주를 마감했어요. 제가 그때 녹음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얘가 팔려나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렸고, 말 상태를 봤더니 말이 진짜 고개도 쳐봤고, 이거는 소시장에 팔려나가는 소 같은 그런 모습? 말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저 잘 뛰던 마필이 4착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 대상경주입니다. 경남일보의 대상경주. 앞말들만 뛰게 되어 있고, 여기에선 모든 마필들이 2세마들로, 또 미국, 그러니까 외산마와 국내산 마필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조판입니다. 전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이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딱 두 마리가 있어요. 2번 아틀라스, 14번 닥터우스카, 요런 마필들을 제가 세게 봤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7번 강스자이언트. 1억 3천만 원짜리 마필이에요. 얘는 돌리는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 다이렉트로 승부를 걸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보다 더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더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 정도 마필은 여기서 승부를 봐줘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요, 선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시가 있어서 스타트가 왜 아직 어린 마필들이라 어떤 현상이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조기사도 모르고 기수도 모르고 마방도 모릅니다. 마사이도 모릅니다. 그냥 하얀 도화지 위에 그냥 그려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성적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편성은. 이셈하고 아직까진 능력 자체가 다 뽑아진 마필도 아니고 이제 막 능력이 커나가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번, 14번 저 두 마리로 끝날까? 또 7번 강서제이어트가 여기에서 인기순위 1, 2위를 다투면서 팔릴 텐데 저게 여기서 끝낼 수 있느냐?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게 말이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갖게 만든 마필이에요. 조교 때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컨디션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메이드가 돼 있는 상황. 근데 그 마필이 기분 좋게 배당까지 안고 있다라는 거. 왜 피합니까? 그러면 놓고 때려야죠. 돈 되는데, 쩐이 되는데. 경마의 꽃은 뭐다? 배당.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된다라는 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마필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 마필 놓고 승부 들어가고, 후반부의 경주 끝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준영이 최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7.0배짜리 한방 주력으로 때린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인 제6경주 꼭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울로 넘어갑니다. 서울 경주. 이게 서울 경주는 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승부 경주를 잡다 보니까요, 홀수 경주들만 승부를 잡았습니다. 3, 5, 7, 9, 11.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이건 뭐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또 3, 5, 7, 9, 11. 이 중에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는 전 승부 경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11경주를 행복의 문 A급 플러스 메인급 승부 경주로 가져가겠고요. 9경주는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7경주는 3경주와 맞물려서 배당을 때리고 들어가겠고요. 5경주는 준메인 승부 경주로 역시 배당 노립니다. 이 박준영이 뭐다? 저배당 승부는 하지 않는다. 승부 경기로 정해놓으면 무조건 배당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당을 노리지 않으면 경마가 아니다. 자, 1경주로 들어갑니다. 루키 편성이죠. 1000m 별정 A경주로. 자, 이 경주를 보면 3번, 5번 딱 두 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3번, 5번. 뭐 마방이나 기수들 그 타이밍도 그렇고, 하나는 3번이 선행을 나가게 되면 5번 슈퍼피니시는 따라가는 전개. 뭐 그리고 나중에 되면 12번 럭키 바운스가 올라오는 그림. 여기에 1번 파인캠프라는 마필이 추입 타이밍을 잡고 올라가면 이번에는 추입이 아니라 선입을 타고 올라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진다. 게임 자체는. 그게 변수일 뿐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폭탄을 터뜨리면 4번이나 8번 같은 것들이 터뜨릴 수가 있는데, 김하영 기수의 문학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그 김하영 기수가 신마 승부율이 그다지 넘치를 않기 때문에, 입상률이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경주에서 일단 3번 히어로사랑이라는 마필의 선행 능력 자체를 여기서 높게 보고 있어요. 13초 0입니다. 13초 0. 어디가 나오면 그냥 한 바퀴 돌아요. 이건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 슈퍼피니시. 그리고 현장에서 말 상태를 지켜본 후에 3복승과 3쌍승식 배당 마필들을 불망이 건져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을까 합니다. 대신 3번 축으로 5번, 요거는 복상은 딱 한 방으로 정리합니다. 3번, 5번 한 방. 복상은 3복 3쌍. 이거는 현장에서 배당말을 추스려서 정리해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1경주와 분할돼서 짜여져 있는 그런 경주예요. 1경주와 분할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문세영 기수의 인디언 별이라는 마필과 2번 캐치아이 두 마리가 대길이죠. 그렇게 팔려나갈 겁니다. 그것도 한 2.0배나 한 1.78배 그렇게 팔려나갈 텐데, 중요한 건 인디언 별이라는 마필은 외곽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옆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초반에 비비냐 비비지 않느냐의 그 차이인데, 비비면 천하의 문세영이가 기승하는 10번 인디안 별이라는 마필도 여기서는 장담할 수 있는 처지는 절대 아니다. 2번 캐치아이 선행이죠. 13초 3 가장 빠르죠. 얘가 나가면 여기서 쫓아올 마필 단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쫓아올 말이.
직전에는 선행 다툼을 하다가 깨진 상황이고, 근데 박대중 기수가 밀었던 걸 유승환 기수가 과연 얼마만큼 또 쥐어짜서 끌고 올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은 찝찝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배당 같은 배당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다.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여건은 되겠다. 그 배당을 노린다 그러면 3번 골든 스나이퍼, 그리고 6번 파이팅 K, 7번 대응 클래스, 9번 다시 태어나도, 이런 마필도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 데뷔전 나서는 3번 골든 스나이퍼가 차분하게 경주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로 180도 개비를 하고 있어요. 개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3번 골든 스나이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셔야 돼요. 꼭. 그래서 이 경주는 배당만은 3번 골든 스나이퍼다 라는 공식 하나만 딱 정해놓고, 너무도 2번 10번이 팔려나간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저게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하기보다 차라리 3복승을 가자라고 얘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3 놓고. 자, 3경주 넘어갑니다. 이건 배당 승부경주입니다. 배당 승부경주. 지금 박준영이가 이 경주를 보면서 6번 빅스마트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갈 걸 확실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박준영이 봤을 때 저 마필들은 아니죠. 전 아닙니다. 전 6번 빅스마트라는 마필을 놓고 때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1도. 그렇다고 해서 톱 포지션이라는 마필, 빅터하로 기수가는 이 마필도 저는 세게 보질 않아요. 정말 아주 날카로운 발톱 자체를 딱 숨기고 있는 마필 하나 있습니다. 언제고 이 마필이 발톱 자체를 내세우면서 인기마들을 탑석하고 물고 그냥 흔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여기 축을 놓고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마필을 여기서 머리로 놓고 또 하나의 배당마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배당마가 있습니다. 그 배당마는 아마 거의 백판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도 이 마필이 그 뛴 걸음 자체에 대한 그런 성적 자체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결과 만만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여기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잡은 복병마에 이 백판마에 가까운 마필을 저는 주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원한대로 의도대로만 들어와 준다 그러면 1년 배팅 자금이 생깁니다. 1년 배팅 자금. 그 정도면 한 번쯤은 모험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6번 빅스마트하고 같이 오더라도 복숭식 기준으로 적어도 20배, 15배에서 20배 정도 배당은 나와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3복과 3쌍은 어떨까요? 더 커집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걸 잡아내 보겠다는 거예요. 3경주 마감 10분 전 ARS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060-300의 9902 060-300의 9902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게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입이 좀 말라요.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컵 같은 거 갖다 놓고
물도 한 잔씩 마시고. 또 입이 마르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배에서 소리가 나줘야 되는데 그냥 목으로만 소리를 뽑아내다 보니까 건하품이라는 게 있어요. 하품도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이게 하는 이런 풀어나가는 이런 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경기는 일본 고마나루라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의 한장이에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문세영 기수에게 바톤 터치를 했는데, 안토니오 기수는 여기 2번 베스트 플랜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모두 다 인기마로 팔려나가고 있고, 그 중간에 6번 브리시나라는 마필이 또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미에서 1번 고마나루라는 마필을 머리로 놓고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물론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받고 나가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은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등짝까지 문세영 기수면 이거 옳다구나 싶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놓고 들어갈 마필은 바로 2번 베스트 플랜이라는 마필. 여기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럭센같이 13.4 정도는 끊어줘야 선행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원단 선행마가 없다라는 점. 다 앞을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선입도 타고 취입도 되고 뭐 이렇게 갖고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마필 전기 자체가. 그런데 이번 베스트 플랜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깡취입으로 올라왔어요. 또 그 전에는 어떻게 올라오면 10월 1일날 스타트는 제대로 나왔는데 밀지 않고 잡고 있다가 직선주로, 그러니까 3, 4코너 슬슬 앞쪽으로 나가고 그냥 붙어줍니다. 스피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두권 붙여놓고 시작을 하다가 직선주로 해서 3차로 경주를 마감했어요. 이 힘이 있더라고요, 말이. 그때 힘이 남아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베스트 플랜을 홍대유 기족에서가 안토니오 기수에게 맡겨놓은 건 여기에 이 마필의 적임자는 안토니오 기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때려야지. 놓고 때려야 돼요. 이놓고 들어갑니다. 이놓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돌리지 않아요. 1주력 이놓고 여기 뭐야 6번 7번 이놓고 6번 7번 이게 반주력 이렇게 때려주시면 돼요. 이 경주에서 삼복삼상도 이놓고 들어가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3경기로 들어갑니다. 5경기로 들어갑니다. 승부경기입니다. 이 경주는. 자, 이 5경주가 준메인 승부경주예요. 준메인 승부경주. 3번 컴플리트 포스, 5번 울프 플레이, 요 두 마리의 지금 인기순위 1, 2 다툼. 그런데 울트라삭스는 그 뒤를 받쳐놓고 인기도를 얻을 것 같고요. 여기 한강돌풍도 문정균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돼요. 그런데 전 이렇게 봤습니다. 이 경주를 3번 컴플리트 포스와 5번 울프 플레이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깨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마필은 잘라내겠고, 이 마필이 여기서 남겠다 생각한 마필은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당을 낼 수 있는 말이 두 마리가 있어요. 제가 아마 현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맞다,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옳다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또 실질 예로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패턴으로 배당이 냈었던 게, 그걸 여기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3번) (5번) 둘 중에 하나는 축이고 한 마리는 덜 본다.
그리고 여기에 배당 마필을 가져가면서 총 3방, 3구장 3복승과 3쌍승시까지 다 한번 책임을 져볼 생각입니다. 그럼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경주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적중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060 300이 9902 060 300이 9902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입니다. ARS 꼭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시면 그만한 성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분명히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060 300이 9902 기대해 주십니다. 자, 6경기로 들어갑니다. 육경주. 여기도 기본마들 싸움이에요. 오늘 이런 경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마들 조합같이 만들어놨다가 자세하게 들어보면 그냥 뭐 배당마들이 막 춤추고 있는 그런 경주들이 무척 많아요. 여기서도 7번 고저서브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고저서브. 그리고 1번 이글포인트, 4번 블루인디, 11번 은혜드림, 요런 마필들이 얽히고 설키고 배당판을 움직여줄 것 같은 그런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 하나 딱 꼽으라면 11번 은혜드림이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해서 0.5kg 밖에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정희 기수 말을 그다지 막 썩 잘 타주는 주류 기수는 아닙니다만, 말을 하나 딱 잡고 조시를 시킨 상황에서 승부를 걸어주면 정말 다부지게 때려줍니다. 이게 1400m까지밖에 1300m까지밖에 뛰어본 경험이 없는 마필이 있긴 하지만,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그 경주 능력과 또 거리에 대한 정 능력이면 1400이 아니라 지금 당장 1600m 내보내더라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조기 때도 길게 돌리면서 말 자체를 조실시켰는데 힘이 있더라고요. 그럼 가져가야죠. 가져가야 됩니다. 이 배당도 있잖아요. 얘 같은 거 하면. 만약에 7일 같은 마필이 고저서브라는 마필 3척에서 4척들이 돼봐요. 배당 어마무시하죠. 11번 은혜드림, 11번 은혜드림 노리고 들어갑니다. 얘 노리고 여기에서 4번 블루인디라는 마필, 얘도 괜찮지만 옥동공주 같은 경우에도 결코 만만치도 않고, 10번 그린필스타라는 마필도 승부에는 아마 이빠이 돼줄 거예요. 11을 놓고 일단 7번 고저서브를 한방 주력마건으로 엮습니다. 11 놓고 1번 이글포인트, 4번 블루인디 이렇게만 엮는데, 여기에 3번 블랙참과 10번 그린필스타라는 마필의 복병권 마필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 후 11번 7번이 맞는지 11축으로 1번 4번이 맞는지 후차권 마필들은 다시 한번 재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밝혀놓고 갑니다. 대신 3번 10번 이 배당마들은 꼭 여러분들 예상지나 아니면 경마노트 같은 데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그럼 됩니다. 자, 11번 은혜노림이라는 마필 자체를 여기서는 노리고 들어가는 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대놓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배당 승부경주가 바로 7경주입니다. 여기도 PNS 럭키라는 기수 마필을 MJ 포인트와 PNS 럭키라는 마필을 아마 인기순위 1위 정도로 팔려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PNS 럭키라는 마필이. 그런데 직전에 깨졌었죠. 그것도 김화영 기수
들여놓고 인기순위 1위짜리가 이준철 조교사가 훈련은 기가 막히게 잘 시킵니다.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준철 조교사가 기수 시절에 어느 마방이 재미있는 일합니다. 어느 마방의 마피를 거기에 그때는 이제 소속조가 있었으니까 소속조 기수로 들어갔어요. 이제 막 신규 오픈하는 그런 마방에. 그때 진짜 좋은 말이 기승을 해서 입상을 번번이 실패하니까 조교사가 화가 났는지 뭐라고 막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비수가 돼서 가슴에 꽂혀서 제가 취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한탄을 하더라고요. 한탄을. 내가 그런 놈이냐고 도대체. 이것도 인간 사는 그런 하나의 세상이라고, 자그마한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관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경말하다가 말 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거인 조교사한테 욕도 얻어먹고 속상해서 술도 한잔 마시고, 다 인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다는 거. 어찌되었든 PNS 럭키라는 마피 말 잘 만들어서 나왔을 거예요. 인출 쪽에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낼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전 여기에서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한 필이 있어요. 전기는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가면 버텨냅니다. 근데 선행 나가는 과정 자체가 순탄하느냐 순탄하지 않느냐예요. 여기서는 선행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7번 라운드 골드. 라운드 골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지난번 선행을 나갔는데 직선주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마필들이 감아 올라가면서 엄청 싸웠어요. 라운드 골드하고. 또 따라 붙으니까 약간 좀 서두르는 맛도 없잖아 있었죠. 그때 당시 1200입니다. 이거는 가장 빠른 직선주로, 가장 긴 직선주로. 지금 1600m가 생겼죠, 참. 그 라운드 골드라는 마필이 1400m면 오히려 더 편안한 전개를 뽑아낼 수 있다. 의도적으로 한번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라운드 골드. 만약에 얘가 라운드 골드가 아니라면 1번 라스트 펀치라는 마필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7번 1번을 한방 주력막군으로 때리려고요. 승부, 배당 승부. 7번 1번이면 먹을만해요. 먹을만합니다. 충분히 먹을만합니다. 그리고 7 놓고 2번, 5번. 얘는 반주력.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 제가 오픈한다고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오픈을 해놓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고요. 그 약속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될 겁니다. 7번 라운드 골드. 7경주의 7번 라운드 골드.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죠. 부산 경남신문배 대상경주처럼 똑같이 앞말들 편성으로 짜놓았어요. 그러면 이 경주에서 6번, 10번 이 두 마리가 가장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승부경주도 아닌데 괜히 무리해서 딴마피를 빌빌 꼴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6번, 10번 요 두 마리 맞고, 이 중에 6번 파이어걸이라는 마필은 뛴 걸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배당은 어떤 마필이 낼까? 8번 문학성 같은 마필은 어떨까요? 문학성. 미국산 2세짜리 마필인데 이 마필도 혈통 자체가 괜찮아요. 똥말 혈통이 아닙니다. 요거는 장추월 기술 안장을 바꾸는 순간 한 번쯤은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복병마 중에 최고 복병마예요.
일단 6번 파이어걸이라는 마필과 10번 라운자이언트 두 마리의 선택 싸움이라는 자체는 인정이 하는데 8번 문학송이라는 마필을 과연 이 배당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6번, 8번 한방 주력으로 일단 때립니다.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번 라운자이언트는 제가 현장에서 뺄 수도 있어요. 물론 받쳐놓기는 되겠지만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죠. 자, 6번, 8번 한방 일단은 그렇게만 정리해 놓고 후착 반주력 맞고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끝장 승부경주죠. 구경주도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여기에서 3번 유쾌한 날들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에요.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지난번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입상을 됐어요. 4마신 차이로.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하지만 1200m의 특성 자체를 직전 경주에는 상대들이 만만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치더라도 이 마필이 13초 0까지 끊어요. 1200m를. 평균적으로 13초 1, 13초 8. 딱 그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7번 파이팅 데이지라는 마필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13초 2 플랫을 끊습니다. 얘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유쾌한 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선을 공략을 할 수 있고 움직임 자체가 앞선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얘의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착 주력마권으로 때립니다. 제가 놓고 들어갈 마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3번) 유쾌한 날들을 놓고 때리냐고요? 아유, 그러면 승부가 되질 않죠. 끝장 승부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끝장 승부 경주에 맞춰서 때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가면서 7번 파이팅 레디를 일단 주력마권으로 때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당마가 하나 또 있어요. 배당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배당마를 분명히 여기서는 안고 가야 된다. 분명히 안고 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총 3방으로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중배당 승부, 끝장 승부 경주. 중배당 공략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잊어먹을까봐 제가 메모해 놓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더라도 일단 현장 나가서 그러면 약간 좀 생각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변하지 말자 생각. 화이팅! 예.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AR에서 꼭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지금 말씀드리는 것 차이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걸 느끼실 겁니다. 060-300-9902 마감 10분 전 AR에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8번 황금천지라는 마필이 축으로 팔려나가요. 10경주. 근데 얘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승군전입니다. 여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여력이 있었어요. 10마신 차이에 넉넉한 우승이었는데 0.5kg밖에 빼주질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 세력들이 센 말은 없어요. 하지만 센 말들 틈에서 끈끈하게 성적을 내왔던 마필들의 경합경주라는 점은 여기서 강가에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박준영이는 3번 다이아키라는 마필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키라는 마필이
초반 스타트 여기가 가장 빠른 마필이 13초 4를 끊어야 돼요. 200m 파랑 타이밍. 선행을 나가려 그러면. 그게 8번 황금천지. 13초 4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뒷직선, 그러니까 직선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밍 자체가 적어도 13초대 안으로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15초 9예요. 버텨내면 그렇게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단순하게 한번 우승을 한 건지 괴력을 발휘해서, 아니면 이게 이마필의 역동적인 능력으로 바뀌어서 몸에 내재되어 있는 진짜 능력인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마필 축으로 못 들어갑니다. 저는 3번 다이아키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여긴 뭐 돌릴 필요 없어요. 8번 황금천지 당연히 안고 가주셔야 되겠고요. 다이아키라는 마필이 뒤에서 올라오는 힘 자체가 12초 3으로 가장 빠르고, 600m 통과 기록 자체도 후반부 직선에서 올라오는 통과 자체가 35초 6입니다. 다른 마필과 거진 한 1초 정도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조금만 더 빠르게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만 만나면이라 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편성이에요. 3번 놓고 때립니다. 3번 놓고. 이게 토요일날 10경주가 분할되어 있는 편성이라서 지금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찢어지면서 약해졌어요. 그래서 8번만 있는 게 아니라 3번 다이아키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잡고 8번 한방 주역 때립니다. 그리고 2번, 11번으로 배당을 노리는데, 여기에 정말 큰 배당, 더 큰 배당은 12번 액톤질주가 낼 수가 있어요. 12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8번 한방, 3 놓고 2번, 11번 배당. 여기 더 큰 배당은 12번이 될 수가 있다. 12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행복의 문 A 플러스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혼전이죠. 2번 소울메리트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갈 것 같으면 승부 자체를 포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세게 보는 마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강자들 틈에서 벗어난 그 기회에 이번엔 제대로 한번 좀 살려줄 마필이죠. 1800m입니다. 호남 1군짜리. 거리가 늘어났어요. 소울메리트라는 마필이 최근에 뛴 걸음 자체는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상승세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해드렸었죠. 경마는 편성과 전개다. 편성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잘 뛰었던 마필도 여기서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 스타트 능력 1800m 14초 3입니다. 뒷직선을 올라오는 후반 200m 파랑 타임이 13초로 한참 치워져 있어요. 딱 하나. 후반 600m에서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39초 2로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이걸 가지고 축이다. 물론 최근 2연속 입상을 차지했으니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걸로 축 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요. 다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적어도 소울메리트 14초 3보다는 앞에서 띄워주는 마필이고,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진짜 빨래줄이에요. 빨래줄 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방에서도 지금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더군다나 이 마방의 마필들이 쓸만한 말이 없어요. 많이 내보내질 않았던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기대감을 한모에 받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안 좋았던 다리도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말이 제대로 된 승부를 준비를 끝냈어요. 조교 때 제가 그걸 봤습니다. 물론 2번 소울메이트도 버리진 않을 텐데 얘랑 붙이면은 아마 배당 자체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쌍이 뒤집어지면서 정말 큰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주력 막건이 아니라 반주력 막건으로만 가요. 저는 2번 소울메이트라는 마필. 여기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왜 소울메이트라는 마필 자체를 반주력으로밖에 안 가져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답, 궁금증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 역시 배당 플러스 배당, 배당마 플러스 배당마. 근데 살짝 팔리는 마필이니까 뭐 완벽한 배당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복병마 플러스 배당마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그 복병마를 주고 해서 소울메리트라는 마필 자체는 불명이 안고 갑니다. 소울메리트 불명이 안고 갑니다. 그래서 총 3방으로 이경주 싹 아도 한번 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력경만 하면 마지막 경주 뭡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경주 하나로 그동안 잃었던 거 다 엎어 써서 본전은 플러스 맨진까지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냥 폭망하는 거고. 박준희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ARS 060-300-9902 060-300-9902 ARS 꼭 마감 10분 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경만을 제가 다 풀어냈고요. 1호경만 다 풀어냈고 이제 결전만 남았는데, 아마 그 결전 자체에서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성적으로 역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 아마 토요일, 일요일 이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만은 텍스트 예상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